그리고 아래에서. 근데 이제 이 탄화수소물 같은 거는 길가에서 이렇게 떨어진 강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강이면은 여기가 고수부지인데 이 도로 위에 이제 아래의 고수부지는 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 탄화수소의 그 농도가 훨씬 높아져요. 특히 차가 막 다니고 그럴 때는 공기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난류가 생겨서 이게 좀 올라가요. 한 15층, 20층까지 올라가는데 새벽에 차가 안 다니고 조용하면 한 5시, 4시 이게 상당히 떨어져 내려와요. 아래 아주 쉽게 말하면 고농도, 쉽게 말하면 그게 그 탄화수소물이 있는데 거길 새벽 4, 5시에 뛰시면은 나는 아주 그야말로 액기스만 매연 물질 액기스만 마시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의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공기가 아주 나쁜 곳을 지날 때 막 뛰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공기가 우리 몸에서 방어하는 기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1분에 한 6리터나 7리터 정도는 여기서 여과시킬 수 있는 능력이 기관지하고 폐, 기도에 다 있습니다. 근데 막 뛰시면 한 30리터까지 호흡이 들어가요. 그러면 나머지 한 30리터 중에서 한 6리터 빼고 나면 24리터의 그 나쁜 공기의 분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깊숙하게 폐포 들어가 있고 그 좀처럼 빠져나오지 잘 않아요. 그게 바로 나중에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기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기서 일단 중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음도 하나 집어넣을게요. 과음도 이게 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간암 같은 건 굉장히 관련이 많다고 그러는데요. 거기서 끝이고요. 간질환이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많이 줄었습니다. 간질환이, 간염이 보균자가 우리가 굉장히 많았고 또 그것도 굉장히 올라가는데 아직도 C형 간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도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간염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 간염이라는 게 처음에 그냥 급성 간염일 때 완치를 시키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만성 간염으로 바뀌고 만성 간염으로 바뀌어갖고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 만성 간염. 그 다음에 이제 간 경화증으로 돼. 간 경화증으로 바뀌게 돼요. 간 경화증으로 바뀌면 이거는 뭐냐면 간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둘러싸버린 거예요. 우리 몸에서 특히 세균 같은 거에서 이렇게 방어하다가 정 안 되면 그 포이전수를 써버려요. 이내 장막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결핵 같은 거 있다. 그러면 다 도저히 이건 죽지 잘 않는다. 그러면 여기 둘러싸서 석회가 딱 돼버려서 여기 속에서만 이게 자라나요. 이런 속에서 자라난 거는 세포 분열을 계속하게 되면 암이 발생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런 간 속에서도 세포가 계속 자라나게 돼요. 세포 분열하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밖에서 정상적인 혈류가 있는 데가 있었으면은 이게 가서 부셔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쌓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깥에서 발을 동동 굴러올 뿐이지 이거는 계속 두면 보통 2년 내에 한 50%가 간암으로 된다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시간만 그대로 두면 간경화는 거의 간암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요. 이 과음이 또 이제 이게 원인이 돼요. 과음이. 술 같은 거 독한 술을 잡수시는데 우리 몸에 독한 술을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알코올 분해 효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30% 정도에 35% 정도만 충분한 이 알코올을 갖다가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갖고 있어요. 충분히.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아시지만 술 한 잔 드시고 나서 드시고 나면 얼굴 빨개지면 야 그거 괜찮아 더 마셔. 그러고 옆에서 보란다며. 근데 그러다 보면 한참 마시면 하얘지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빨개지시는 분은 혈색이 좋은 게 아니에요. 혈관이 독에 의해서 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슴 두근두근하고 얼굴 빨개진 건데 그거는 이런 분들은 뭐가 문제냐면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게 나와요. 근데 아세트알데하이드는 게 아주 강력한 발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몸에 계속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술 한 잔 드렸더니 그냥 얼굴 빨개지고 그러신 분 있으면 아유 그만 마셔라 그래야지 거기서 괜찮아 그러고 더 마시라 그러면 당신 죽어라 그러는 거와 똑같아요. 네 번째 사고가 요새 굉장히 많습니다. 사고라는 게 사망의 3, 4위를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사실은 20, 30대는 죽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고가 아니면 죽을 이유가 없죠. 거의 다. 제일 많은 게 사고예요. 그 중에서도 자살을 포함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려고 동호대교를 갔다가 난간을 받고 떨어진 가족 얘기가 얼마 전에 들렸지만도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참 자기가 열심히 사시면서 딴 생각을 하시게 돼요. 내 이제 참 부도가 날 위험도 있고 막 하시다가 차도 없지만 깜빡하신다든지 이래갖고 이렇게 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수면 부족이 원인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울증 이런 게 이제 원인이 돼요. 이게 사고의 그 주요 원인이에요. 근데 사실은 수면 부족은 엄격히 말하면 스트레스가 되게 다 원인이 돼요. 물론 이제 수면 부족을 일으키는 거는 아주 좋아도 잠이 안 와요. 그런 거는 이제 스트레스가 아니라 너무 즐거워 잠이 안 오는데 이런 것들은 다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우울증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유전적 질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어요. 유전적 질환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 의사가 이 환자들한테 방어할 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병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병의 원인을 찾아보면 왜 돌아가셨나, 그다음에 그 부모님들은 또 왜 돌아가셨나 이걸 꼭 찾아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모든 여러분이 받은 몸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무슨 병 걸려 돌아가셨다, 또는 그 할아버지가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다, 내가 유사점이 많아.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암이라든지 또는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그거는 방어를 다 해야 돼요. 또 특히 암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유방암 이런 거는 상당히 그 가족력이 관련이 많고요. 자궁암 이런 것도 관련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거를 다 제가 뭐 시간이 다 되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그 가족들의 그 사망 원인 또는 사망은 안 하셨더라도 치료받은 원인 이런 것들은 꼭 여러분이 그걸 알고 넘어가지. 그래서 이제 한참 강의로 여러분들한테 이건 오늘 숙제입니다. 우리 부모님하고 뭘로 돌아가셨냐. 근데 한참 후에 이제 다른 강의를 갔다가 숙제를 한 걸 봤더니 우리 아버님은,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셨는데 우리 새어머니가 참 나한테는 어머니보다 더 좋은 어머니다. 그래가지고 그 새어머니가 돌아가신 원인을 쫙 그냥 써가지고 외우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여기다 가끔가다 뒤에 보면 졸다가 뭐래, 숙제가 뭐래. 그래가지고 숙제 하시려고 그러는 분들 자기와 혈연 관계, 부모 이런 것들만 알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되고요. 그렇다면